정말로 누군가 알려주는 지금 막 유튜브에서 떠드는 뭐 부업이네, 뭐 N장러네 해서 떠드는 그 잠깐의 유명들로 아무래도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가르침, 그 짧은 가르침이 결국 그 아주머니 대표님의 3년 후, 아니 단 그 1년 후의 인생을 아작낼 거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아무런 답을 안 드린 게 아니라 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중간에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다가 나 어느 순간 캐치가 됐다 하시면 바로 나가셔서 축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바로 방식이라는 겁니다. 되는 사람의 생각법과 안 되는 사람의 생각법, 이 두 부류가 생각하는 방식의 극명한 차이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이 두 부류가 생각하는 방식의 극명한 차이 하나만 이해하시면 이 영상이 종료되는 순간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00명에서 거의 뭐 정말 어림잡아서 한 400명 정도 되는 사업가분들 만났어요. 근데 대부분이 저한테 오시기 전에 밖에서 강사나 이런 뭐 강의들 또 컨설턴트들이 가르치는 그런 강의들을 한 최소 금액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듣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 시작하려는 이유가 대부분 강사나 컨설턴트들이 가르치는 방식 그 자체가 그리고 그분들이 메인으로 다루는 컨텐츠는 바로 아마도 트래픽일 겁니다. 그 트래픽이 뭐 이런 가짜 트래픽도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말하는 트래픽은 광고, 마케팅적인 요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그 강사들이 트래픽을 많이 다루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수요, 니즈가 가장 많은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곳에 오신 여러분이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꼬셨던 그 첫 문구들도 딱 그러한 니즈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이 세 가지를 풀어드립니다. 첫 번째, 트래픽 궁금하셨을 겁니다. 소셜 네트워크, SNS나 쇼핑 탭 상위 노출, 트래픽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쉽게 돈 버는 방법 없나? 돈 많이 버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 마케팅, 광고 잘하는 방법. 이 1번이 해결되신 분들은 두 번째, 이런 질문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왜 안 팔릴까? 남들은 잘 팔린다고만 하는데 유튜브에서 나오는 뭐 인터뷰 내용들, 각종 어떤 뭐 강의 자료들에서는 잘 팔린다고만 하는데 한 개에만 집중해도 한 가지 제품에만 집중을 해도 몇 천만 원씩 버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대량 등록으로 뭐 해외 구매든 어떤 식의 방식을 취하더라도 뭐 도매국에서 뭐 대량으로 뭐 상품을 긁어오더라도 한 10,000개씩 때려 박아도 돈을 번다는데 도대체 왜 안 팔리는 걸까? 그리고 그런 과정을 똑같이 겪고 있는 100명 중 99명의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이쪽 저쪽에서 강의를 결제하시면서 나와 똑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팔아야 되는 거야? 라는 이런 정도의 생각들. 만약 세 번째 레벨이시라면 이미 완성이 되셨다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이미 올 때까지 오신 겁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 100명 중 99명은 그 해결책 찾는 방식이 다시 1번에 마케팅을 배우는 방식을 선택을 하세요.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 광고하는 방법은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여러분 앞에 있는 저라는 사람이 제가 막 특별한 능력을 가지거나 어마어마한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앞에 있는 저라는 윤 대표라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을 모았는지 여러분이 조금만 고민해 보시고 그 방법을 캐치하실 수 있어요. 누군가는 아마 지금 이쪽 오른쪽 편에 있는데 유튜브를 보다가 저에게 오셨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제 블로그를 보다가 저희 회사 블로그를 보다가 혹은 제 개인 블로그를 보다가 누군가는 인스타그램에서 혹은 뭐 혹시 틱톡도 있으신가요? 제가 틱톡 창은 안 켜놔서 어쨌든 틱톡을 보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다양한 SNS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보다가 아마 저희 소식을 들으셨겠죠? 윤 대표라는 사람이 이런 강연을 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도 가능하겠죠. 나도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해봐야겠다. 그런데 왜 나는 안 될 것 같은가? 이런 질문에 대한 진짜 답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정말 정확히 하나만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기 원했던 순서 1번이 수익이었고 2번이 전환이었고 3번은 방향성이었습니다. 네, 정확히 반대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1번,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1번, 2번, 3번을 반복하다가 3번에서 항상 실패하고 다시 1번, 2번, 다시 1번, 2번을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순서만 바꿔도, 그 방식만 바꿔도 답이 보이실 겁니다. 가장 첫 번째,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먼저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온라인에서 혹은 오프라인에서 사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딱 이거 하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전환입니다. 전환을 고민하실 때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사람입니다.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마 제가 뭐 이 앞에 종이들이 있는데 이 앞에다가 5만 원이라고 쓴다고 해서 이 종이를 제가 끌고 제 지갑에 넣으면 5만 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누가 지갑에서 꺼내어 줄 때까지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결국 나에게 돈 주는 사람, 나에게 돈을 줄 만한 사람들을 정의하고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전환을 일으키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부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시면 수익이 조금 더 늘어나는 그 마지막 방법이 트래픽입니다. 심지어 마지막은 내가 좋은 이야기가 내 트래픽만 정확하면 뭐 대행사들이나 혹은 마케터들 고용하시거나 혹은 관련성 있는 어떤 파트타이머만 잘 고용하셔도 이 트래픽을 만드시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뭐 자세한 뭐 트래픽 관련한 이야기들은 제가 뒤에 뭐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이 트래픽을 만드는 방식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이 순서를 그대로 밟으시면 정말로 내가 앞으로 뭘 해야 하지?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나 뭘 팔아야 되지? 라는 생각 따위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내 앞에 어떻게 데려오지만 고민하셔도, 혹은 내가 만든 이 이야기들을 누가 좋아할까라는 생각만 조금 해보셔도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겁니다. 알기 쉬운 실제 예시 2개를 드리겠습니다. 1번, 무형의 서비스 판매.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지금 인스타그램에, 지금 유튜브에서 저를 보고 계신 분들은 이 시간에 왜, 어떻게 저한테 오게 되셨나요? 어디에서, 뭘 보고,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관심도가 높은 국가대표 축구를 제끼고 이 시간에 저를 만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SNS로 돈 버는 방법이 궁금하거나 스마트스토어 쿠팡과 같은 플랫폼에서 돈을 벌고 싶거나 혹은 광고를 통한 그 효율이라는 것을 내보고 싶은 분들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예 뭘 해야 할지 모르셔서 내가 뭘 해야 할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시겠죠? 자, 여기서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을 정의한 방식이 제가 지금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은 사람을 모집하지 않았다는 거, 매우 중요한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제가 취준생을 모을 거였으면 만약에 그 콘텐츠를 제작했다면 면접관 앞에서 떨지 않는 방법들을 제작했겠죠. 저는 어떤 수익 구조를 구상할 때 먼저 트래픽을 그리고 광고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 일단 뭐라도 어떤 콘텐츠라도 만들어서 올리면 그 트래픽이라는 거는 자동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기 요리를 좋아하든 어떤 걸 좋아하든 운동을 좋아하든 자기가 아는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든 그냥 그저 만들어서 영상 하나 뭐라도 올리시면 그때부터 트래픽은 자동적으로 발생해요. 그래서 트래픽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제가 이 메이크 패밀리라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또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전면적으로, 저희 메이크 패밀리 인스타그램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고민한 건 딱 하나였어요. 어떤 주제로 회사를 운영할까? 메이크 패밀리라는 회사를, 이 회사의 구체적인 주제를, 이 방향성을 내가 어떻게 정하고 움직일 것인가 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찾은 방식은 사업을 주제로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난다.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특히나 1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들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대행사를 만들고 싶다가 저희의 방향성이 된 것이죠.
그럼 저는 일단 주제를 정한 거죠. 1번 주제를 정했고 그 다음 대상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의 대상을 전환시키는 스토리를 준비한 거예요. 바로 저희의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 저라는 사람은 제가 28에 입사를 해서 거의 30살까지 3년 동안 영업 생활을 했고요. 오프라인 영업 직군이었고요. 뭐 제가 받았던 돈이 그때 당시에 연봉이 3,000원 초반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연봉 3,000 초반에 20대 후반 영업사원이었던 정말 그냥 일반 회사원인 거죠. 영업사원이었던 제가 단 3개월 만에 순수익 4천만 원을 벌 수 있었던 방법. 그리고 그 이후에 단 3년 만에 법인 3개를 설립하고 연매출 40억을 만들어낸 방법. 저희들이 각 SNS를 통해 들려드리고 있는 실제 사연들은 여러분들을 저에게 오게끔 하기에 충분한 광고 소재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런 콘텐츠를 다수 만들어서 편집해서 다양한 SNS에 등록을 하죠. 그 행위가 바로 트래픽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귀찮아서 안 하는 바로 그 행위를 저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아마 대부분이 저희는 그 광고 만드는 방법을 몰라요. 네,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핑계 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돈을 만드는 순서입니다. 실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저희 사무실에 어떤 50대 아주머니가 오셨습니다. 자녀를 위해 돈을 벌어야 했고 10년 동안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만둔 분이었어요. 보험 일이 너무 힘들어서 온라인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저라는 사람을 유튜브에서 발견을 했다고 하십니다.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했냐면 정말 힘듭니다. 저도 힘듭니다. 온라인 사업, 오프라인 사업 저 하고 있지만 제가 정말 둘 다 하고 있지만 사업을 운영한다는 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근데 저도 힘든데 이커머스에 대한 경험이 없던 어머니께서 아예 이런 이해도가 전무하신 분이 어떻게 제품을 파시겠습니까? 이게 맞아요. 정말로 누군가 알려주는 지금 막 유튜브에서 떠드는 뭐 부업이네 뭐 엔잡러네 해서 떠드는 그 잠깐의 유형들로 아무래도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가르침, 그 짧은 가르침이 결국 그 아주머니 대표님의 3년 후 아니 단 그 1년 후의 인생을 아작낼 거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아무런 답을 안 드린 게 아니라 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혹시 어머니 보험 일을 하셨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이 싫고 무엇이 좋으셨던 거예요? 그냥 보험 일 자체를 싫다고 하지 마시고 보험 일을 하셨을 때 뭐가 좋고 뭐가 싫으셨던 건지. 그래서 그 아주머니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보험 파는 거 설명하는 거 좋아했어요. 그런데 위에서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지시하는 사항이 충분히 지금 가입된 그 보험 서비스도 괜찮은데 더 좋은, 더 고가의 보험 서비스를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들을 자꾸 가르치니 그 아주머니 대표님께서는 내가 의미 없이 더 좋은 상품만 자꾸 팔아야 되는 상황, 그래야 내가 먹고 사니까. 그런데 사람 만나는 것은 좋았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주는 건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못 도와줘서 그만둔 거예요. 뭐든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실 때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내가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싫었는지를 구분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이제 그 아주머니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보험일 힘들고 싫어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막 풀어내면서 들어봤을 때 실제로 싫었던 거는 보험이 싫은 게 아니라 거짓말하고 강요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일로도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그 일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각종 보험에 대한 허와 실을 이야기하시면서 엄마들을 모으는 게 너무 쉬워요. 각종 보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시면서 어떤 좋은 혜택이 있고 어떤 게 어떨 때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고 혹은 못 받아가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보를 그려주시면서 엄마들을 모으고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그 보험료를 계산해드리면 어떨까요? 그렇게 상담해 주신 분들에게 보험료를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중 단 1%라도 3%라도 수익을 받는 것이 진짜 사업이 됩니다. 처음에 그 수익률 자체가 미미할 수 있겠지만 이 좋은 서비스가 소문이 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죠. 어머니가 만약에 지금 컴퓨터 다루는 법을 배우시고 지금에 와서 마케팅하는 방법을 배우시고 제품을 등록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그 제품을 파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보다 그 10년간 일해오신 보험의 이력을 가지고 그 보험 일을 가지고 그 보험 일 중에서도 자기가 실제로 좋아했던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시고 그 사람들을 모아내시면 그곳에서 수익이 벌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냥 갑자기 오셔서 스마트 스토어에 제품 올린다고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시면서 늘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나는 뭐 10년 동안 한 가지 일을 한 적도 없는데, 나는 뭐 이렇게 보험같이 구체적인 뭐 이런 뭔가 지식을 쌓는 일을 한 적도 없는데 라고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지식이 없어서 무조건 제품 팔아야 돼요 라고 하실 건가요? 그럼 좋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제품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정말 가장 좋은 마케팅 방법, 초보들이 아니죠, 뭐 대기업도 그렇게 하니까, 정말 초보부터 고수분들이 가장 해야 되는, 가장 효율적이면서 가장 좋은 마케팅 방법을 제품으로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를 끌어들이기에 가장 좋은 것은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즉, 우리 제품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샘플을 드리는 행위처럼. 근데 그런 게 안 되면 이제 뭐 또 고가 제품도 있을 테니까 막 무조건 나눠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게 안 되면 마치 경험한 것 같은 상상을 심어주는 겁니다. 혹은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만한 두려움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여러분의 수준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트에 만두 시식 코너가 있습니다. 과연 모든 사람이 만두를 먹을까요? 만두를 먹는 사람은 1번 정말 만두를 사려는 마음으로 먼저 먹어보고 있거나 만두를 시식해보고 있거나, 2번은 당장은 안 사지만 만두를 좋아해서 지나가다가 시식을 하는 거죠. 만두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혹은 2번이었는데 만두를 좋아해서 당장 살 마음은 없는데 만두를 시식했다가 너무 맛있어서 만두를 집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3번, 만두를 안 좋아해서 먹지 않지만 주변에서 어슬렁거려. 자기는 먹지 않지만 주변의 사람들 반응을 보면서 어슬렁거리는 사람. 그리고 할인을 많이 하면 사는 사람. 즉, 집에 만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집에 만두 좋아하는 가족을 데리고 있는 누군가. 마지막으로는 만두에 관심이 없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만두를 먹는 사람과 만두를 먹지 않는 사람만 구분하실 수 있어도,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나만의 방식대로 정의할 수 있다면 충분히 온라인에서 누구나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만두라도 내 방식대로 그 사람들을 정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만두를 안 좋아하는데 집에 자녀에게 주고 싶은 엄마들이 타겟이라면 가격이 싼 만두를 파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엄마가 타겟이라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그냥 무작정 가격 싼 만두만 가지고 오실 거예요? 비싸더라도 어디 도매 사이트를 뒤지더라도 내가 제품을 찾을 때 내 타겟이 집에 자녀에게 먹이기 위한 그 재료를 사는 엄마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면 비싸더라도 좋은 속재료의 제품을 찾아볼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늘 하셨던 방식대로 그저 트래픽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트래픽이 꼭 광고만이 아니라 제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 자체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팔릴 만한 제품, 정말 잘 팔리는 제품을 못 찾는 이유입니다. 바로 잘 팔릴 만한 제품, 잘 나가는 제품, 즉 마치 내가 가져오면 트래픽이 알아서 일어날 것 같은 제품, 누가 알아서 찾아와서 사줄 것 같은 제품. 무의식 중에 여러분들은 자꾸 그런 제품만 찾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등록했는데 희한하게 안 팔리죠. 그러다가 계속 고민을 하죠. 왜 안 팔리지? 왜 안 팔리지를 고민하다가 경쟁사만 봐요. 혹은 나랑 비슷한, 혹은 나랑 똑같은 제품을 팔고 있는 판매자만 지켜보고 있어요. 그들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결정합니다. 가격을 내리기 시작하죠. 이렇게 하시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제품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 엄마들은 이렇게 가격 싸움하고 저렴한 제품을 사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가 뭘 하는지를 정의하셔야 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와 대상을 먼저 정의하고 어떻게 팔지를, 아니 정확히는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만 고민하셔도 됩니다. 잘 파는 판매자와 못 파는 판매자의 마인드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못 파는 사람은 자꾸 판매할 생각만 하고요. 잘 파는 사람은 우리 타겟한테 무슨 얘기를 해드릴지, 뭘 줘야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지를 고민해요. 제가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서 뭐 인스타그램에도 간혹 올려드리긴 하지만 실제 제품까지 찾아드리고 약 한 80여 개 이상의 제품을 실제 이름까지, 실제 제품 카테고리와 이름까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건 제 아이디어죠. 저는 제가 써놓은 제품들이 무조건 한 달에 적어도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제품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아이디어를 본다고 해서 쉽게 매출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과연 그 트래픽, 내가 광고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제품들을 만나도 아까처럼 그냥 그 트래픽을 고민하기 때문에 판매를 하실 수 없는 거예요. 80가지가 다 잘 팔리는 건데 그 중에서도 쉽게 많이 팔리는 것을 선택하려고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진짜 하셔야 되는 거는 나와 가장 결이 맞고 나의 성향, 나의 신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내가 다른 경쟁사들, 저 같은 사람을 이기고 올라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신 많은 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동시에 해드리는데 조금 자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배우려고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정의한 사람을 그대로 뭘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만든 그 겉모습만 보고 잘 파는 사람만 보고 잘 파는 셀러만 보고 강사의 겉모습만 보고 똑같이 베끼려고 하거나 그저 배우려고만 하면 안 돼요. 분명히 그 어딘가에 나만이 할 수 있고 나니까 할 수 있고 나라서 해야 하는 그 방향성이 존재합니다. 그 주제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주제 안에서 나만의 방향성과 방식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이 내가 정한 그 주제로 내가 이해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 사람들, 나에게 그 돈이라는 걸 들고 와서 제공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맡아야 됩니다. 내가 정의한 사람들을 모아야 되며 그 모으기 위한 스토리를 정의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그 제품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진짜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나는 어떤 사업이 하고 싶었던 건지, 나 자신을 좀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제가 여기 정리를 좀 해놓기도 했고, 또 질의응답 시간을 따로 가지기도 할 건데,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정말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면 그 안에 그 트래픽이나 전환에 대한 답이 무조건 있습니다. 여기 와서 이상한 말을 하다가도 그 보험회사 아주머니가 이상한 말 두서없이 뭐가 잘 팔리는 거 아니에요? 오뎅이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런 제품을 이런 제품을 찾아보긴 했었는데 이런 거 잘 팔리는 거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제가 최근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보험에 가입된 건지 안 된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제가 도움을 받거나 추가적인 혜택을 볼 만한 방법들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로 그럼 심지어 그 보험료를 그만두고 오신 건데도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왜? 저에게 그 아주머니라는 사람이 도움이 되잖아요. 저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눈을 반짝이면서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중간에 제가 막 들어드리다가 아마 여기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들어드리다가 중간에 이야기를 막고 그 아주머니에게 그 대표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지금 하고 계신 행동을 그 앞에 있는 저한테 하지 마시고 이 행동을 지금 이 내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저랑 거의 한 23년도에 한 400명 정도가 만났으니까 그분들 대다수가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거 저한테 설명하지 마시고 그 하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제발요. 30년 경력에 퇴사한 영업사원님, 퇴직을 앞둔 경찰관님, 한 3분, 간호사님, 보험설계사님, 운동 좋아하는 대학생, 먹는 거 좋아하는 골프 캐디, 지금 여기 보고 계시다면 손 흔들어 주세요. 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렸어요. 제가 그 관련 일을 물어봤을 때 누구보다도 신나게, 누구보다도 먹는 거에서 신나게, 그 먹는 거 중에서도 중국 당면을 좋아하신다던 그 골프 캐디님도 눈이 너무 반짝였어요.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하셔야 돼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 나랑 비슷하게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분명히 나만 할 수 있는 게 자꾸 떠오릅니다. 자꾸만 무언가 배우는 거에만 너무 열정을 쏟지 마시고 나를 파악하는 거에도 열정을 조금 쏟아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꿀팁입니다. 자꾸만 마케팅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사업을 배우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사업이 뭔지도 좀 고민해 보시고 사업 정말 마케팅 지금 현재 유행한다는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 잠깐 뭘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은 정말 평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돈을 많이 버는 순간이 있지만 돈을 잃는 순간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자주 말씀드리죠. 저는 적자를 보는 달도 있어요. 많이 벌 때 정말 다 떼고 순수익으로 1억 훨씬 넘게 버는 적도 있죠. 저는 그런 걸 순수익이라고 표현도 안 하지만 사업에서 무슨 순수익이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벌 때도 있지만 반대로 제가 실수 한번 잘못해서 마이너스 2억을 보는 달도 있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제 입에서 듣기 원하는 돈 버는 방법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내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내가 나를 봐줬으면 좋겠다고 정의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자주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돈 버는 방법은 몰라. 그런데 사람 모으는 방법은 알고 있어. 이 이야기에 매번 마지막에 문을 열고 나가시면서도 되게 막 신나가지고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나가시면서도 뒤돌아서면 하는 말이 있어요. 저한테 면담을 하고 너무 기분 좋게 갔다가도 저녁에 카톡이 와요. 대표님 계속 생각해보는데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돈은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죠. 그럼 돈 벌어서 뭐 하시게요? 예쁜 카페를 차리고 싶어요. 네, 제발요. 지금부터 카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나중에 예쁜 카페를 그냥 이렇게 취미 삼아 할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지금 돈을 벌어야 돼. 스마트 스토어를 해야 되고 쿠팡에서 돈 버는 방법을 배워야 돼. 지금 잘 팔리는 제품은 뭐 이런 티슈 같은 거 묶음으로 팔고 햇반을 팔고 콜라를 팔고 뭐 브랜드 제품을 어떻게든 뭐 리셀하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거죠. 아니요. 예쁜 카페를 갖기 원하시면 지금부터 온라인에 파셔야 되는 것도 커피 관련된 용품들을 파셔야 돼요. 지금부터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드립커피 종류도 팔아보시고 원두 종류별로 팔아보시고 뭐 이런 뭐 드립 기기나 정말 이런 머신들, 전자 머신들 다 팔아보셔야 돼요. 거기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금부터 고민하시고 지금부터 우리 스토어든 뭐 쿠팡에 뭘 올리셨든 인스타그램에서 뭘 판매하시든 그 판매 플랫폼에 찾아오시는 분들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돈이 없어서 내가 오프라인에 예쁜 카페는 갖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스토어에서 커피 공부를 하시면서 커피를 실제로 좋아하시는 분들과 자꾸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면 그 노력만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하시면 분명히 내가 1년 뒤에 3년 뒤에 잘 돼서 돈이 많아져서 저처럼 오프라인에 카페를 차렸을 때 그곳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분명 생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마케팅을 안 해도. 왜? 지속적으로 커피라는 걸 주제로 제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이죠. 그분들한테 부탁하면 그분들이 멀어도 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그분들이 심지어 주변 분들, 우리 카페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을 안다면 추천도 해주시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 걸 준비하셔야 돼요. 제품을 파실 거라도 내가 나중에 뭘 할 건지, 내가 뭘 하고 싶어서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제가 뭐 솔직히 유튜브 콘텐츠에서도 광고하는 것부터 다 까드렸잖아요. 핸드크림 가지고 와서 600원짜리를 6,000원에 어떻게 파는지도 알려드렸고 심지어 그 광고 소재도 보여드렸고 광고 효율도 보여드렸고 광고로 돈을 어떻게 버는지도 증명을 다 했어요. 마케팅하는 방법은 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광고의 성과 차이는 여기서 납니다. 그죠? 돈을 버는 사람들, 저처럼 돈을 조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돈 줄 사람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대행을 해준다고 해도 내가 광고를 줄 테니까 돌려보라고 해도 그때 또 막막해진다는 거죠. 광고는 켜야 되는데 그러면 제품이 있고 광고는 켜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죠? 제가 족발집 얘기를 되게 자주 합니다.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족발집 주인은 스트레스가 풀리는 맛을 팝니다. 저는 가산에 있고요. 가산 주변에는 직장인이 많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처럼 직장인이 많을 거고 직장인들은 또 저처럼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맛있는 족발이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우리 매장까지 오게 하려면 그런 사람들을 움직이시려면 정말 가산에서 가장 매운 소스를 가져다 놓으시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맛이라는 그 한 줄을 만들어 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광고를 켰어요. 광고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광고를 키고 똑같은 금액을 쓰면 비슷한 대상, 비슷한 규모의 비슷한 지역 주변으로 광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성별도 선택 가능하고 나이대도 선택이 가능하고 그들의 관심사도 선택이 가능해요. 먹거리에 관심이 있는지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지까지도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돈을 버시는 분들은 돈을 버는 족발집 사장님은 우리 가게에는 안에서 가장 매운맛이 있어서 당신이 오시면 당신이 오늘 이곳에 방문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돈을 못 버는 사람은 똑같은 광고 예산을 똑같은 플랫폼에서 진행을 하셔도 이런 얘기만 하니까 전환이 안 돼요. 어떤 이야기? 저희 집 족발은 맛있습니다. 왜? 그 옆집도 심지어 이 지하에 있는 족발집도 똑같은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다 이런 광고만 하고 있으면 저희 직원이 일을 하다가 이제 퇴근 시간이 다 돼서 광고가 뜨기 시작해요. 먹는 걸 좋아하는 직원이 광고를 봤어요. 저기 건너편에 있는 족발집, 여기 지하에 있는 족발집도 다 광고를 해요. 저기 건너편에 있는 족발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족발 너무 맛있어요. 윤기 자르라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친구가 갑자기 족발이 먹고 싶겠죠. 그럼 이 친구는 과연 어디로 갈까요? 이 추운 날 문을 열고 밖을 나가서 길을 건너서 그 족발집에 갈까요? 아니요. 그 광고를 본 사람은 지하 1층 족발집에 갈 겁니다. 그쵸? 그 사람을 우리 매장까지 데려오게 하려면 적어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인지하고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오늘 하루 힘드셨죠? 저희 가게에는 가산에서 유일하게 스트레스 풀리는 맛이 있습니다. 이 정도 광고를 해주셔야 그 사람들을 우리 매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쉽게 예시를 드려드렸는데 분명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래도 여기 이미 제가 만든 영상들과 또 컨텐츠들, 또 자료집들을 받아보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제대로 사용해 보시길 원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해드렸던 무료 자료든 유료 자료든 스사개론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정말 짧게 설명드리고 질문만 받아보겠습니다. 스사개론 1은 그 제품을 찾는 방식입니다. 물론 제가 제 아이디어 추천 제품도 많이 올려놨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올려드립니다. 자주자주 체크해보세요. 한번 보고 마시지 마시고 그 비밀 링크를 계속 체크해보시면 제가 벌써 한 80여 개 이상을 올려놨어요. 더 좋은 건 제가 찾는 방식을 배우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제가 이거 드리면서 그 자료 드리면서 영상도 같이 드리는데 그 영상에서 무슨 제품 다뤘는데 나도 이거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영상 속에서 윤 대표라는 사람이 그 제품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잘 파는 사람의 그 방식을 배우시려고 하셔야 돼요. 일단은 스사개론 2를 사용하시면 내가 가진 그 이야기를 만들고 내 이야기를 좋아해 주시는 고객을 모으는 방법을 적어놨어요. 그 스토리로 많은 트래픽을 일으키는 방법을 스사개론 3에 담았습니다. 혹시나 저에게 물어보고 싶거나 마케팅 관련된 거든 돈 버는 방법이든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몇 개 드리고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